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발명하는 것이다. 이 말은 젠슨 황이 평생 실천해온 철학입니다. 이 영상은 대만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세계 인공지능 혁명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까지 젠슨 황의 삶과 도전, 그리고 성공의 여정을 다룹니다. 1963년 대만 타이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젠슨 황이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급격한 경제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고 많은 가족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젠슨의 가족 역시 그러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과 미래를 제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1964년 젠슨은 아직 걸음마를 배우던 시기였지만 그의 부모는 이미 미국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결단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965년 젠슨의 가족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보다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젠슨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언어 장벽은 컸지만 어린 젠슨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66년과 1967년, 그는 미국 학교 시스템에 익숙해지며 영어를 빠르게 배웠습니다. 이 시기는 젠슨 황이라는 인물이 형성되기 시작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아들로서 그는 일찍부터 노력과 인내의 가치를 배웠고 이는 훗날 그의 성공을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에 적응한 젠슨은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젠슨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조용하지만 집중력 있는 동양계 소년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1969년과 1970년, 젠슨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긴 시간 일했지만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젠슨은 방과 후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특히 기계와 전자제품에 대한 책들을 즐겨 읽었습니다. 1971년 젠슨은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존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컴퓨터는 일반인에게는 거의 접근 불가능한 거대하고 비싼 기계였지만 학교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컴퓨터실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공 카드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깜빡이는 불빛들, 그리고 기계가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은 어린 젠슨에게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1972년 젠슨은 이미 자신의 미래가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 과학 동아리에 가입했고 간단한 전자회로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 경험들은 그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고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젠슨의 기술에 대한 열정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1973년 그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더 심화된 수학과 과학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수학과 기하학은 그에게 쉬웠고 물리학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를 매료시켰습니다. 1974년과 1975년 젠슨은 학교 성적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탁구와 테니스를 즐겼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균형 잡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압박 속에서도 젠슨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976년 개인용 컴퓨터 혁명의 초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컴퓨터가 창업되었고 기술 잡지들은 곧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젠슨은 이러한 기사들을 열심히 읽으며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1977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젠슨은 이미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가 되기를 원했고 특히 컴퓨터와 전자공학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 시기 젠슨이 쌓은 지적 호기심과 기술적 관심은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젠슨 황에게 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1978년 젠슨은 오레곤주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급 수학과 물리학 과정을 수강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당시는 베이직과 포트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교육 현장에 막 도입되던 시기였습니다. 1979년 젠슨은 학교 컴퓨터 클럽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는 방과 후 컴퓨터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했고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게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그의 미래 경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980년과 1981년 젠슨은 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우수한 성적과 함께 여러 대학에 지원했고 공학 프로그램이 강한 학교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그는 기술 산업의 동향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982년 젠슨은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여러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고 어떤 길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시기 그가 내린 결정들은 그의 인생 궤적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열정과 확고한 목표 의식을 가진 젊은 젠슨 황은 이제 새로운 장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 결정을 앞둔 젠슨은 신중하게 선택지를 검토했습니다. 1983년 그는 최종적으로 오레곤 주립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이 대학은 탄탄한 공학 프로그램과 합리적인 학비, 그리고 그가 이미 익숙한 오레곤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984년 젠슨 황은 오레곤 주립대학교에 입학하여 전기공학을 전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그는 회로 이론, 디지털 시스템, 신호 처리 등 엔지니어링의 핵심 과목들을 배웠습니다. 교수들은 젠슨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1985년과 1986년 젠슨은 대학 생활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는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팀 프로젝트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반도체 산업과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관심을 더욱 깊게 발전시켰습니다. 당시 인텔과 모토로라 같은 기업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고 젠슨은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열심히 추적했습니다. 1987년 젠슨은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전공 심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집적 회로 설계와 컴퓨터 구조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름 방학에는 기술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경험들은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젠슨 황의 기술적 기초는 이 시기에 확고하게 다져졌고 그는 곧 업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 젠슨 황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학위는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서 그의 기술적 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스탠포드는 실리콘밸리의 중심에 위치한 명문 대학으로 수많은 기술 혁신가들을 배출해온 곳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이곳에서 반도체 기술과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는 특히 병렬 처리와 그래픽 연산에 관심을 가지며 미래 컴퓨팅의 방향성을 탐구했습니다. 대학원 과정 동안 그는 교수진 및 동료 연구자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인맥은 훗날 그의 창업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석사 학위 취득 후 젠슨 황은 학계를 떠나 산업계로 진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론적 지식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탠포드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기술적 전문성뿐 아니라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1988년은 젠슨 황이 학생에서 기술 전문가로 전환한 해였으며 그의 미래 여정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석사 학위를 손에 쥔 젠슨 황은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1989년 그는 AMD에 입사하여 칩 설계 엔지니어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AMD는 당시 인텔과 경쟁하던 주요 반도체 회사였으며 혁신적인 프로세서 기술로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이곳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의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회로 설계와 성능 최적화 작업에 참여하며 칩 개발의 전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AMD에서의 업무는 그에게 대규모 기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경쟁 구조와 시장 역학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젠슨 황은 동료 엔지니어들과 협력하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엔지니어로 남는 것 이상의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느끼며 새로운 방식의 컴퓨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래픽 처리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발견했습니다. 1989년 동안 그는 기술적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미래의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AMD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반도체 산업의 내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1990년 젠슨 황은 새로운 도전을 찾아 LSI 로직으로 이직했습니다. LSI 로직은 맞춤형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AMD와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디렉터 직급까지 승진하며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젠슨 황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팀 관리와 전략 수립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기술적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LSI 로직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비즈니스 감각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기술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설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991년에 접어들면서 젠슨 황은 점점 더 창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픽 처리 기술이 게임,
시뮬레이션, 과학 연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컴퓨터 그래픽은 주로 중앙 처리 장치에 의존했으며 성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전용 그래픽 프로세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LSI 로직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사업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함께 창업할 파트너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은 그에게 창업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1992년 젠슨 황의 창업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는 LSI 로직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함께 도전할 공동 창업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오랜 동료였던 크리스 말라코프스키와 커티스 프리엠을 설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반도체 업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픽 처리 기술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공통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젠슨 황은 시장 조사를 진행하며 그래픽 가속기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습니다. 게임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더 사실적인 그래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과학 시뮬레이션과 전문가용 응용 프로그램도 강력한 그래픽 성능을 필요로 했습니다. 세 공동 창업자는 수차례 회의를 거치며 사업 모델을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초기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지, 어떤 기술을 우선 개발할지 논의했습니다. 젠슨 황은 벤처 캐피털과의 접촉을 시작하며 투자 유치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1992년은 아이디어가 실행 계획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해였습니다. 젠슨 황과 그의 동료들은 이듬해 공식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갖춰지고 있었고 도약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993년 젠슨 황은 크리스 말라코프스키, 커티스 프리엠과 함께 엔비디아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회사명 엔비디아는 라틴어로 질투를 뜻하는 인비디아에서 유래했으며 엔비는 다음 버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새 창업자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의 작은 사무실에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400,000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비전은 거대했습니다. 젠슨 황은 최고 경영자로 취임하며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목표는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컴퓨터는 중앙 처리 장치에 의존해 그래픽을 처리했으며 성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전용 그래픽 프로세서가 컴퓨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엔비디아 팀은 첫 제품 개발에 착수하며 기술적 난제들과 씨름했습니다. 자금은 빠듯했고 시장에는 이미 여러 경쟁사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젠슨 황의 리더십 아래 팀은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추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1993년의 창업은 젠슨 황의 오랜 준비가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 혁신의 여정을 시작했으며 세계는 곧 그 영향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이 회사는 훗날 기술 산업 전체를 변화시킬 거대한 힘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994년 엔비디아는 창업 첫 해를 맞이했습니다. 젠슨 황은 단 3명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시작한 이 작은 회사를 그래픽 처리 분야의 혁신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초기 자본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확한 차별화가 필요했습니다.
젠슨 황은 팀원들과 함께 밤낮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존 그래픽 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994년 후반, 엔비디아는 첫 번째 제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하드웨어 설계부터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최적화까지 모든 과정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젠슨 황은 투자자들을 설득하며 회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1995년 초, 시장은 아직 엔비디아의 존재를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품질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강조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시기 엔비디아가 쌓은 기술적 기반과 조직 문화는 이후 수십 년간 회사 성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995년 말, 엔비디아는 첫 제품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었고 젠슨 황의 리더십은 점차 그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엔비디아는 NV-E1이라는 첫 번째 그래픽 칩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3차원 그래픽 처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미지근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고 엔비디아는 후발주자로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젠슨 황은 이 실패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시장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1996년 후반, 엔비디아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차세대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젠슨 황은 엔지니어링 팀과 마케팅 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 피드백을 제품 개발에 적극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1997년, 엔비디아는 리바 시리즈를 출시하며 재기를 노렸습니다. 이 제품은 이전보다 훨씬 개선된 성능과 호환성을 자랑했고 주요 컴퓨터 제조사들과의 협력도 확대되었습니다. 시장은 서서히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은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97년 말, 엔비디아는 비록 여전히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픽 처리 시장에서 점차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의 끈질긴 리더십과 팀의 헌신은 다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998년 엔비디아는 내부적으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단순한 그래픽 가속기를 넘어 중앙 처리 장치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전용 프로세서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 개념의 시작이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완전히 재설계했고 병렬 처리 기술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1999년 여름, 엔비디아는 역사적인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지포스 256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GPU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며 3차원 그래픽 렌더링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게이머들과 그래픽 전문가들은 지포스의 성능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실시간 하드웨어 변환과 조명 처리 기능은 게임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영화 제작과 디자인 분야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젠슨 황은 지포스 출시 행사에서 이것이 컴퓨팅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999년 말부터 2000년 초까지 엔비디아의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주요 컴퓨터 제조사들이 지포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기 시작했고, 엔비디아는 그래픽 칩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부상했습니다. 젠슨 황은 이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세대 제품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000년 엔비디아는 나스닥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젠슨 황의 비전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01년 엔비디아는 지포스 시리즈의 후속 모델들을 연이어 출시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젠슨 황은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게이머용 보급형부터 전문가용 고성능 모델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이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엔비디아는 경쟁사들을 빠르게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드웨어 성능 향상과 함께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며 엔비디아 플랫폼이 업계 표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2001년 후반 젠슨 황은 회사 조직을 확대 재편했습니다. 연구개발 부서를 강화하고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아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2002년 엔비디아는 지포스 포스 시리즈를 출시하며 또 한 번 기술적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프로그래머블 쉐이더 기술이 적용되어 개발자들은 더욱 창의적인 그래픽 효과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 개발사들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강화했고 엔비디아 최적화 게임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젠슨 황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래픽 기술이 단순히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2002년 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수십억 달러를 넘어섰고 젠슨 황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고 경영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2003년 엔비디아는 게이밍 시장을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은 GPU의 강력한 병렬 연산 능력이 과학 연구,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연구개발팀은 범용 GPU 컴퓨팅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2003년 후반 엔비디아는 지포스 FX 시리즈를 출시하며 게이밍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전문가용 코어드로 라인업도 강화하여 영화 제작, 건축 설계, 의료 영상 분야에서의 입지를 넓혔습니다. 젠슨 황은 기술 컨퍼런스에서 GPU가 미래 컴퓨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004년 엔비디아는 획기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테슬라 GPU 제품군의 출시였습니다. 테슬라는 게이밍이 아닌 고성능 연산 전용으로 설계된 최초의 GPU였습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테슬라를 이용해 복잡한 시뮬레이션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기존보다 수십 배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슈퍼컴퓨팅 분야에 혁명을 가져왔고 엔비디아는 단순한 그래픽 칩 회사에서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은 테슬라 발표 행사에서 이것이 엔비디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2004년 말 엔비디아는 10년간의 성장을 마무리하며 다음 10년을 향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엔비디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한 젠슨 황은 더 큰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넘어서 GPU가 과학 연산과 복잡한 계산 작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2006년 젠슨 황은 업계를 놀라게 할 혁신적인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쿠다라는 새로운 개발 환경이었습니다.
쿠다는 컴퓨터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아키텍처의 약자로 개발자들이 GPU의 병렬 처리 능력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그래픽 처리를 넘어 과학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그리고 훗날 인공지능 연구의 핵심 도구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쿠다 발표 당시 GPU가 단순한 게임 하드웨어가 아니라 범용병렬 컴퓨팅 프로세서로 진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은 빠르게 쿠다의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서부터 산업 현장까지 쿠다는 복잡한 계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그래픽 회사에서 컴퓨팅 기술 혁신 기업으로 변모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젠슨 황의 이러한 선견 지명은 향후 10년간 엔비디아의 성장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쿠다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면서 2007년과 2008년은 엔비디아에게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젠슨 황은 쿠다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전 세계 대학과 연구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 성공의 열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무료 개발 도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연구자들이 쿠다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동시에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었습니다. AMD와의 기술 경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젠슨 황은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하며 대응했습니다. 고성능 게이밍 시장과 전문가용 워크스테이션 시장 모두에서 엔비디아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 시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찾아왔지만 젠슨 황은 연구 개발 투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단기적 어려움보다 장기적 비전을 강조하며 회사의 방향성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습니다. 쿠다를 활용한 연구 성과들이 학계에서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GPU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의 인내와 확신은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엔비디아는 쿠다 기반 컴퓨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 연구기관들이 GPU를 활용한 슈퍼컴퓨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기상 예측, 분자 시뮬레이션, 석유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젠슨 황은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GPU 컴퓨팅의 가치를 산업계에 알렸습니다. 동시에 그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모바일 프로세서 분야가 새로운 전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기술과 저전력 설계 역량을 결합하여 모바일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테그라 프로세서 제품군의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이는 엔비디아가 PC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시기 젠슨 황은 기술 콘퍼런스와 개발자 행사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엔비디아의 비전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과 명확한 메시지는 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그래픽 카드 회사가 아니라 컴퓨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 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시장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2012년 젠슨 황은 테그라 프로세서를 본격적으로 출시했습니다.
태그라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기술과 ARM 기반 CPU를 통합한 모바일 시스템 온 칩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젠슨 황은 테그라가 단순한 프로세서를 넘어 모바일 기기에서도 콘솔급 게임 경험과 풍부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태블릿 제조사들이 테그라를 탑재한 제품을 출시하며 엔비디아는 모바일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칩 시장은 이미 퀄컴, 삼성, 애플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젠슨 황은 차별화된 그래픽 성능을 무기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2013년에는 테그라4를 발표하며 성능을 한층 끌어올렸고 게이밍 태블릿과 같은 특화된 제품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자동차 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컴퓨팅 플랫폼으로 테그라를 포지셔닝했습니다. 젠슨 황의 다각화 전략은 엔비디아가 단일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방향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테그라는 모바일 시장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 핵심 산업이 될 것임을 예견하고 테그라 기반의 차량용 컴퓨팅 플랫폼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과 딥러닝 연구가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쿠다와 엔비디아 GPU를 활용하여 신경망 학습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젠슨 황은 이 트렌드를 예리하게 포착했고 인공지능이 엔비디아의 다음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2015년 무렵 엔비디아는 딥러닝 연구자들 사이에서 필수 도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바이두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연구에 엔비디아 GPU를 대량 도입했습니다. 젠슨 황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역설하며 엔비디아가 AI 혁명의 중심에 설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쿠다 투자와 GPU 컴퓨팅 생태계 구축이 마침내 폭발적인 결실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젠슨 황의 끈질긴 비전과 전략적 인내심은 엔비디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16년 엔비디아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를 내다보며 그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업과 개인 사용자 모두에게 강력한 GPU 성능을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는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래픽 집약적인 작업이나 인공지능 연산을 로컬 하드웨어 없이도 수행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기반 GPU 가상화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테슬라 시리즈 GPU는 딥러닝 훈련과 추론 작업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거인들이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은 GTC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가 단순한 그래픽 카드 제조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컴퓨팅의 핵심 플랫폼 제공자로 변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의료 영상 분석, 로봇공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했고, 이는 회사의 시장 가치를 급격히 끌어올렸습니다. 2017년 말 엔비디아의 주가는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젠슨 황의 비전은 현실로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엔비디아를 데이터 시대의 필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은 엔비디아에게 기술적 성숙기였습니다. 레이 트레이싱 기술을 탑재한 지포스 RTX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게임 산업에 또 한 번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실시간 광선 추적은 수십 년간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자들의 꿈이었으나 엔비디아는 이를 소비자 시장에서 구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젠슨 황은 제품 발표 무대에서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그래픽 품질을 직접 시연하며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동시에 데이터 센터 사업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튜링 아키텍처는 인공지능 추론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고, 엔비디아의 T4 GPU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드라이브 플랫폼도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볼보, 아우디, 도요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채택했고, 이는 운송 산업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컴퓨팅이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2018년은 엔비디아가 게임, 인공지능, 자율주행이라는 세 축을 모두 공고히 하였으며 젠슨 황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엔비디아를 2018년 최고의 기술 혁신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2019년 젠슨 황은 암페어 아키텍처 개발을 지휘하며 차세대 GPU의 청사진을 완성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딥러닝 훈련과 추론 모두에서 이전 세대 대비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멜라녹스 인수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전략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69억 달러 규모의 이 인수는 고속 네트워킹 기술을 확보하여 GPU 간 통신 병목을 해소하고 대규모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엔비디아는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이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가 폭발했고,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젠슨 황은 가상 키친에서 진행한 GTC 기조연설에서 A80 GPU를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인공지능 훈련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제공하며 언어 모델, 이미지 생성, 약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드라이브 AGX 올인 플랫폼은 초당 200테라 연산을 수행하며 레벨 2부터 레벨 5까지 모든 수준의 자율주행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 말 젠슨 황은 엔비디아를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인프라 제공자로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2021년 엔비디아는 새로운 차원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암 인수 시도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가장 큰 거래 중 하나였습니다. 400억 달러 규모의 이 인수는 모바일 프로세서 설계 분야의 선두주자 암을 품에 안아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각국 규제 당국의 반대와 경쟁사들의 우려로 거래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젠슨 황은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2022년 초 인수는 무산되었습니다. 한편 옴니버스 플랫폼이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이 가상 협업 플랫폼은 3차원 디자인,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구축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건축가, 엔지니어, 콘텐츠 제작자들이 물리적 거리와 무관하게 동일한 가상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BMW, 에릭슨, WPP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옴니버스를 도입하며 산업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게임 분야에서는 지포스 RTX 3000 시리즈가 출시되며 성능 기록을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딥러닝 슈퍼 샘플링 기술은 프레임률을 2배 이상 향상시켰고 게이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2021년 내내 엔비디아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젠슨 황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최고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인공지능 붐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챗GPT의 등장은 전 세계의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엔비디아는 이 혁명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에는 수천 개의 고성능 GPU가 필요했고 엔비디아의 A100 GPU는 오픈 AI, 구글, 메타 등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의 필수 장비가 되었습니다. 젠슨 황은 2023년 GTC에서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을 공개했습니다. CPU와 GPU를 긴밀히 통합한 이 설계는 대규모 인공지능 워크로드를 위한 최적화된 솔루션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했고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반도체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응용 분야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미지 생성, 비디오 합성, 코드 작성, 음악 작곡 등 창의적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약했고 모두 엔비디아의 GPU 위에서 구동되었습니다. 젠슨 황은 인공지능이 산업혁명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 전환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컴퓨팅의 미래가 가속 컴퓨팅과 인공지능의 융합에 있다고 확신했으며 엔비디아를 그 최전선에 위치시켰습니다. 2023년 말 30년 전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엔비디아는 세계 기술 산업의 핵심 기둥으로 우뚝 섰고 젠슨 황의 비전은 시대를 정의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4년 젠슨 황은 글로벌 기술 산업의 정점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인공지능 혁명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젠슨 황은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과 가속 컴퓨팅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을 공개하며 기술 발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자율주행, 메타버스, 그리고 과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컴퓨팅 파워가 어떻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젠슨 황은 각종 컨퍼런스와 기조연설에서 미래 기술 생태계의 청사진을 그렸고 전 세계 개발자와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가속 컴퓨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통해 인류는 기후 변화, 질병 치료, 에너지 문제와 같은 거대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젠슨 황의 리더십은 단순한 기업 경영을 넘어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사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고 미래 세대가 따라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젠슨 황은
기술 발전이 인류의 번영과 직결된다는 신념을 실천하며 글로벌 기술 리더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젠슨 황의 경영 철학은 단순히 기술 혁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재 육성과 조직 문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엔비디아 내부에서 그는 위계 질서를 최소화하고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은 엔비디아를 혁신의 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젠슨 황은 직원들에게 단순히 업무를 지시하는 대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각자가 그 비전의 일부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투명성과 진정성에 기반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전 직원 회의를 주재하며 회사의 방향과 도전 과제를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조직 전체의 신뢰와 헌신을 불러일으켰고, 엔비디아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도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젠슨 황은 또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엔비디아에서 협력하며 서로 다른 관점이 혁신의 원천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엔비디아를 넘어 실리콘밸리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많은 기업들이 그의 경영 방식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젠슨 황은 리더십이란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젠슨 황의 영향력은 기업 경영을 넘어 교육과 연구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대학과 연구기관에 엔비디아의 기술과 자원을 제공하며 차세대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엔비디아는 수많은 대학에 GPU와 인공지능 인프라를 기증했고, 연구자들이 최첨단 도구로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젠슨 황은 교육이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여러 대학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학생들에게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며 이민자 출신으로 미국에 와서 겪은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젠슨 황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열정과 끈기, 그리고 배움에 대한 겸손함이 있다면 누구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쿠다와 같은 개발 플랫폼을 무료로 공개하며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인공지능과 가속 컴퓨팅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엔비디아 생태계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 인재 풀을 키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젠슨 황은 지식의 공유가 산업 전체를 발전시킨다고 믿었고, 그의 신념은 실제로 수많은 스타트업과 연구 프로젝트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유산은 단순히 제품이나 기술이 아니라 영감을 받은 세대들이 만들어갈 미래였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젠슨 황은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기술 발전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엄청난 기회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에너지 소비,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리고 기술의 오용 가능성과 같은 도전 과제도 제기했습니다. 젠슨 황은 이러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며 엔비디아가 책임 있는 기술 기업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칩 설계에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젠슨 황은 기술 발전이 환경 파괴를 동반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고, 친환경 컴퓨팅을 엔비디아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는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젠슨 황은 산업계, 학계, 정부가 협력하여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술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었고, 많은 기업들이 그의 접근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은 기술이 인류를 위한 도구여야 하며, 그 발전 과정에서 윤리와 지속 가능성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젠슨 황의 유산은 그가 세운 회사나 개발한 기술을 넘어 그가 영감을 준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는 이민자로서,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기업가로서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젠슨 황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끈기와 비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젠슨 황은 차세대 리더들에게 단순히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닿았고,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젠슨 황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로보틱스,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미래 기술의 모든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젠슨 황이 심어놓은 혁신의 문화와 도전 정신이 조직 안팎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젠슨 황의 비전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기술 산업을 이끌어갈 것이며, 그가 영감을 준 세대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차게 펼쳐질 것입니다. 젠슨 황, 그는 단순히 한 시대를 이끈 리더가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감을 주는 존재로 기억될 것입니다.